자, 이어서 32강입니다. 32강은 페이지 482쪽 공공주택특별법 제5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배웠던 4편보다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4편 민간인들은 아주 까칠까칠했죠, 공부하기가. 그나마 그것도 가지를 치고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공공주택특별법은 여기도 역시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고 그래도 좀 앞에 거보다 훨씬 수월하다. 일단 작년에는 그 용어정에서 나왔죠. 날만한 게 나왔어요. 찍었던 그대로 나왔는데 곧 보겠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아마 뒤에서 나왔을 겁니다. 뒤에서 이제 보통 관리 같은 거죠. 거기서 나왔습니다. 날만한 게 나왔습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자, 용어정의 봅시다. 용어정의. 공공택은 그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정이나 주택도시금 받아가지고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서 하는 것이 바로 공공택이다. 공공택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임대하고 공공분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임대가 중요한 거예요? 분양이 중요한 거예요? 임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앞에 민간은 주체가 임대사업자였잖아요. 여기는 주체가 공공택사업자입니다. 공공사업자. 그리고 저쪽 앞에서는 민간은 양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분양전환한다. 분양전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모두 공공임대가 연구임대부터 끝에 기존택, 전세임대까지 여러 가지가 있죠. 아셔야 되는데 자세히 하셔야 돼요. 자세히. 특별히 행복택은 두 가지 나왔습니다. 최근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금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이거죠. 행복택 최근에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요. 행복택. 근데 니은, 리을, 미음은 주택도시금 자금을 지원받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꼭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기억은 주택도시금이 없어요. 그런 것 좀 반으세요. 그걸 또 문제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지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그래도 반으세요 그냥. 그렇게. 기억에는 주택도시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게 뭐냐면 시옷. 483쪽의 시옷입니다. 거기 기존택 매입입니까? 기존택 등입니까? 등이죠? 그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기존택이었어요. 즉 아파트 연립 사가지고 임대했거든요. 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근데 지금은 등이 붙었어요. 아파트 주택뿐만 아니라 우리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공 임대택을 갖다가 호텔을 갖다가 개조해서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수도를 하지만은 즉 숙박시설, 업무시설 이런 거 있죠. 상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기존택 등 매입임대입니다. 기존택 등. 그래서 지금도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호텔 고쳐서 할 수는 있어요. 법적 근거는 있어요. 이거 만드는 거 안 고쳤으니까. 숙박시설 같은 거 고쳐가지고 임대할 수 있어요. 다음 이응 기존택 전세임대택. 이거는 용어가 전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전대임대, 전대차 있죠? 전대차 할 때 전대임대로 봐야 돼요. 그러나 시험지 나올 때는 전세라고 대답하세요. 근데 내용은 전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용은 전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세를 낸 다음에 다시 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면서 전대인이 되는 거죠. 우리 거기 민법에서 임대차에서 배웠죠. 그런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택. 실제로는 전대인데. 됐고. 공공분양. 이거 왜 분양하는 거죠? 싸게 분양할까요? 비싸게 분양할까요? 약간 싸게 분양하겠죠? 됐고. 건설임대. 짓는 거죠? 매입임대. 짓지 않고 사가지고 하는 거죠? 됐고. 지분정립. 요게 시험지에 나왔다. 작년에. 주관식. 거기 직접 건설하는 매매도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분양택으로서 20년 이상 몇 년이야? 3년. 그 숫자 넣는 거 나왔어. 숫자 넣는 거. 숫자. 20, 30 중에 숫자 하나 넣는 거 나왔고, 이걸 뭐라고 한다? 이름도 적을 줄 아는데 지분 적립형 분양택. 이거.
이건 찍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앞에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거 이걸 우리가 안 건드리겠어요? 건드리지. 네. 여기서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이익공유형. 이익공유는요. 작년에는 이게 없었어요. 시험 보고 나고 생긴 거예요. 이거. 이익공유. 이것도 나올 수 있죠. 이제 이익공유. 이게 뭐냐면은 분양택인데 이걸 나중에 이제 분양반자가 팔 때 아파트 그 임대택을 분양택을 팔 때 말이죠. 누구한테 파냐면 일반한테 못 팔아요. 다시 원위치해야 돼요. 공공택 사업자한테 팔아야 돼요. 팔 때 그동안 올랐으면은 이익 받겠죠. 그걸 반반 나눠요. 공공택 사업자고. 그리고 손해 봤으면 또 같이 반반 나누면 돼요. 공유하는 공유. 손해든 이익이든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이익 공유형 분양택. 적을 줄 알아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공공택 지구 484 공공택 지구. 공공택 지구는 공공택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이상 들어가요? 전체 주택에 100분의 50 이상 들어가요. 100분의 50 이상. 그런데 공공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임대 있고 분양 있잖아요. 그 임대는 얼마 이상 들어간다 밑에 보니까 100분의 35 이상. 분양은 25 이상 들어가는데 근데 웃겨요. 합치면 얼마죠? 수학적으로 100분의 60 이상이잖아요. 그래도 하자는 없어요. 왜냐? 아까 100분의 50 이상 그랬잖아요. 100분의 60도 50 이상이니까 70도 50 이상이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거. 이거 35, 25 적는 거 주관식 나온 적 있어요. 어렵게. 언제? 20회 때. 20회 때 나온 적 있어요. 다음 도심공공택 복합지구. 이거 새로 생긴 거예요. 도심 내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공공택하고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등등을 복합해서 조성하는 거점으로 고시하는 지구가 바로 도심공공 복합지구다. 비율이 있죠, 비율. 좀 어렵네. 그래도 봐두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비율. 공공임대는 전체 얼마고? 100분의 10 이상이고, 옆에 주거사업 고물지구는 100분의 15 이상이고, 이래서 공공분양,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은 전체 호수 얼마 이상이고? 100분의 10 이상. 나머지는 100분의 70 이상. 이렇게 반으면 더 좋겠습니다.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다음 공공택 사업 읽어보세요. 그냥 됐고. 분양전환. 여기서는 양도를 본다, 분양전환을 본다? 분양전환을 보자. 분양전환 됐고. 올라와서 공공준주택. 공공준주택은 준주택인데 앞에 공공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주택을 지을 때 민간 자본이 아니라 공적 자본으로 지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주택법상 준주택은 모두 몇 가지가 있었죠? 4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돈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거기 공적 자본 나온 것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됐고. 그 다음 공택 공관리계획. 그건 뭐가 중요하면 괄호 2번 중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의 원활한 건설 등등을 주거 기본법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 정확하게 연계해서 5년마다 공공택 공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해놓고 내려갑시다. 485조 넘어가서 486조 486조에 조정하면 공공택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매긴다, 깎아준다. 됐고. 주택 도시기 우선 배정, 이거 알아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을 주택 도시기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된다. 권도시면 됐고요. 예. 괄호 5번은 뭐냐면, 괄호 5번입니다. 그럼 별것도 아닌데, 뭐냐면, 뭐 재개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임대택을 섞어주도록 돼 있거든요. 임대택. 그러면 그 임대택을 갖다가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팔라고요? 공공택 사업자한테 우선적으로 팔거나 능기란 말이죠. 그러면 공공사업자 이걸 받아가지고 공공임대를 하겠죠? 그 뜻입니다. 다음 공공택 사업자 읽어보면 되고요. 그 대신
487쪽 밑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뭐냐? 옆 페이지 487쪽 밑에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공공택의 건설공고 관리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않았으면 주택법, 건축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 앞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공동택 관리법이 있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찾아드릴까요? 앞에 민간인데 봅시다. (411쪽) 제일 밑에 411쪽 제일 밑에 보면은 주택법, 건축법, 그 다음 누구다? 공동택 관리법 들어있잖아요. 여기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험지 나왔고. 여기는 있다 없다? 없다. 꼭 알아놓으세요. 이어서 488쪽 갑시다. 공공택지구. 이 공공택지구는 아무래도 보통 주택 중에서 공공택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누가 정하느냐? 우리 앞에서 민간은 둘이 지정했잖아요. 여기는 혼자예요. 누구다? 국토교통장관 혼자 정합니다. 혼자 정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돼요. 지정, 변경, 심의. 여기. 이렇게 국토교통장관이 정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면 시도 도시계획일까요? 중앙도시계획일까요? 중앙이죠, 중앙. 그죠? 혼자니까. 중앙도시심의 거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경미한상은 안 거쳐도 괜찮다. 그리고 며칠 내에 끝내야 되는데, 60일 내에 끝내는데, 못 끝내면 끝낸 걸 본다. 빨리빨리 하려고. 60일 내에. 예. 다음, 올라가서 특별관리죠. 이 공공택 특별법은 가볍게 공부하세요. 너무 막 무게중심 두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아까 용어정의죠? 그 다음에 뒤에 또 하나 나올 거 있어요. 그 뒤에. 여기는 약 중간과정이에요, 중간과정. 특별관리죠. 주택지구를 해제하는 거예요. 이 주택지구는 공공택지구죠. 아까 누가 지정했어요? 국토교통장관이죠? 이때 해제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특별히 관리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 특별관리적이다. 몇 년 범위에서? 10년. 근데 규모가 얼마냐? 국토교통부령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얼마일까? 일정 규모 이상. 330만 제곱미터 이상.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요 이상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됐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쭉 가시고요. 491쪽. 이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보안관리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이것이 최근에 보완됐거든요. 더 강화되고 보완됐어요. 이게 무슨 사건 때문에? LH 공사에서 거기 뭐죠? 거기 광명시인가 어디 그런 거 있었죠? 그때 이게 보완된 거 이거. 그래서 뭐 조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시험지보다는 그냥 한번 보라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 괜찮아요. 넘어가도 괜찮고. 493쪽 공공택지구 조성입니다. 아, 요거 중요합니다. 요건 좀 아셔야 돼요. 제가 볼 땐 이거 중요하다 봐요. 자, 공공택지구를 주택지구라고 합니다. 주택지구 그럼 뭘 얘기한다? 공공택지구. 그 다음에 공공택지구 조성계획은 지구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구계획. 거기 지구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지구계획. 공공택 지구계획을 지구계획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주택지구하고 지구계획이 있는데, 주택지구를 갖다가
지정하는 게 먼저일까요? 지정하는 게 먼저 순서로일까요? 아니면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게 먼저일까요? 지구 계획 수립해서 승인받는 게 먼저일까요? 어떤 게 먼저다? 이쪽이 먼저예요. 왜냐면 얘가 편하려고 이거 쓰면 다시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점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돼요. 지구계획을 지정했잖아요. 지구 주택지를 지정했 누가 지정한다고요?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어요. 그러면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몇 년 내면 여기 몇 년 내? 1년 내. 그 다음에 승인하면 또 뭐 해야 되죠? 승인하면 착수해야 되죠? 착수합니다. 몇 년 내? 2년 내. 이게 중요합니다. 1년 이상. 근데 이때 만약에 1년 내 지구계획을 갖다가 승인 신청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고 두 번째 승인받는데 2년 내 착수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요. 이때 누구를 갖다가 갈아버리냐면 공공주택 사업자를 갈아버립니다. 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공공사업자가 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2년 내 착수한다. 그때는 다른 공공사업자를 지정한다. 바꿔버리죠? 됐고. 다음 2번. 지구계획 승인 등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지구지정부터 몇 년 내 지구계획 수립해서 승인청하라고요? 1년이죠. 주택지구가 지정고시 된 날부터 1년 이내 지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청하라. 1년 내. 이것도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 2번.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 갈아버린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넣으시면 됩니다. 됐고요. 다음은 별거 없고 넘어갑시다. 495쪽 통합심의위원회도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497쪽입니다. 공공택의 건설 나오죠? 공공택의 건설 등 나옵니다. 공공택 사업자가 건설할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됩니까? 국토교통장관한테 승인받는다 하시면 됐고. 근데 불가피하다. 2번. 민간 임대도, 민간 주택도 같이 해야 되겠다. 민간 분양도 부득이 같이 할 때는 같이 묶어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번입니다. 묶어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이건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아까 그냥 주택지구는 누가 지정했어요? 국토교통장관. 여기 복합지구는 누가 지정합니까? 2명.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지사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봐놓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498쪽 3번. 공공택의 매입. 좀 약간 자세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심화가 아니니까 해드릴게요. 나온 적 없지만. 첫째, 부도 임대택. 부도난 임대택이에요. 이때 국토교통장관이 지정고시하면 맞벌어 공공사업자가 사가지고 공공임대로 돌릴 수도 있어요. 부도난 걸 갖다가. 그것이 바로 제일 밑에고. 그런데 올라가서 공고를 내기 전에 올라가서 지정고시 전에 부도난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겁니다. 여기 현재 임대택입니다. 이 임대택이 이게 뭐가 났다고요? 부도 났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임차인들이 살고 있죠?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근데 이 임차인한테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게 부도나면 경비 넘어가잖아요. 경비 넘어갈 때 누구한테 경락됩니까? 돈을 제일 적게 낸 사람이 쓴 사람입니까? 많이 쓴 사람입니까? 돈을 제일 많이 써낸 사람한테 되잖아요. 이걸 A가 써냈다. 이걸 최고가 매수 신고인. A한테 경락되겠죠? 최고가 매수 신고. 근데 A가 만약에 10억에 써냈다. 그러면 임차인들이 10억으로 이걸 살 수가 있어요. 우선 살 수, 우선해서 A를 제끼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공사업자가 내가 이거 공공임대 할 거야 하면은 임차인들이 그 권리를 누구한테 넘기냐면 공공사업자한테 넘겨버려요. 이 임차인들이 우선 권리를 누구한테 넘긴다고요? 공공사업자한테 넘기면 공공사업자가 10억 주고 이걸 인수한단 말이죠. 이 금액으로. 그죠? 가지고 공공임대 돌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위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예. 우선 매수할 권리를 누구한테 넘기려고 본다? 공공사업자한테 양도를 본다. 됐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기존 주택도 매입. 아까 얘기한 거죠? 아파트 연립도 사가지고 매입으로 공공비 임대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 또 뭐다? 박스 안에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 숙박시설에서 호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호텔을 개조하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거 사가지고 공공 매입으로 활용할 수 있죠. 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제일 밑에 500쪽 제일 밑에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공공주택 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어느 사장님이 주택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돈이 모자라서 부도나게 생겼어요. 짓는 도중에. 그 사장님이 누구한테 왔다?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와가지고 이거 짓고 있는 거 좀 인수인계 해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나머지 하고 이걸 뭐로 한다? 공공임대하면 되겠죠? 사줄 수가 있다. 매입입니다. 매입. 이거는 완성품이에요? 중간에 사는 거예요? 중간이죠. 완성품은 아까 그 매입 그거고. 그죠? 올라가서 인수. 이건 얘기한 대로 뭐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할 때 임대택을 섞어 짓잖아요. 그 임대택을 누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고요? 공공사업자가 인수해가지고 공공임대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마지막. 기존주택의 임차. 이게 전대차예요, 전대차. 기존주택을 사가지고 임대하는 거예요? 세내서 임대하는 거예요? 세내서 임대할 수 있죠? 그런 얘기예요. 됐습니다. 제6장 공공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여기서 한 문제 나왔어요. 맨날 얘기하지만 작년에는 앞에 용어정이 나왔고 한 문제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6장은 한 문제 이상 꼭 나옵니다. 두 문제에서. 6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제가 약간 빨리 간 거예요. 생략됐고. 6장이 중요하다. 자, 뭘 하냐면은 거기 괄호 2번. 주택지구 전체 100분의 50 이상을 갖다가 그린벨트 해제했어요. 주택지구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린벨트 해제해서 할 때는 뭐 거치라고요? 분양가 심사위원을 설치해야 돼요. 분양가 심사위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비싸게 분양하라는 얘기예요? 약간 싸게 하라는 얘기예요? 싸게 하라는 얘기죠. 왜? 그린벨트니까 땅을 싸게 샀을 거니까. 그런 뜻이죠. 다음. 중복 확인 올라가서 동의서 제출. 502점 밑에 중복 확인 올라가서 동의서 제출. 이 공공임대택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야 돼야, 사람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보니까 먼저 공공임대 아파트에 외주차가 줄비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금융력을 털어도 됩니다라고 동의서 내가지고 금융력을 털어야만이
이걸 갖다가 어떡한다?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 동의 서면을 제일 위에 503쪽 위에 누구한테 제시를 합니까? 국토교통부한테 제시를 하죠. 요즘 웬만하면 다 정보 동의 다 체크하죠. 다음 2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여기서도 임대료는 임대보증하고 원림대료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기억. 원칙적으로 공공임대는 공식자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당연하죠. 정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85 초과. 요건 마음대로 받아도 되죠. 85 초과는 좀 많이 받아도 돼요. 중대형 공공임대 40평짜리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이 좀 살기가 어렵죠. 아무리 공공임대라도 85 초과는 임대를 많이 내잖아요. 두 번째, 분납임대택. 분납임대택은 할부주택이나 마찬가지예요. 보증금이 따로 없고 할부금이 들어가는 거, 분납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임대료는 점점 조금 내게 되겠죠. 그거 별도로 정하고. 세 번째,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는 임대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기전세. 보증금만 있죠? 그 별도로 정하고. 특이하니까 별도로 정하고. 그런 뜻입니다. 별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밑에 니은. 이렇게 표준 임대료를 갖다가 국토교통장관이 정할 때 위아래 꼭에 가서 전보고 정한다. 여러 가지 고려한다. 여러 가지 고려한다. 몇 가지? A부터 F까지 있죠? 참고로 보면 돼요. 참고로. 네, 그리고 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쪽 그러면 민간임대입니다. 저쪽과 마찬가지로 보증금하고 임대를 전환할 수도 있어요. 넘어가고. 특별히 미음. 장기전세는 공공장기전세니까 좀 싸요. 주변시세 80% 이하입니다. 80% 보이죠? 80% 이하입니다. 거기. 주변시세의 80% 이하가 됩니다. 80% 이하. 그 정도 보면 반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꼭 아셔야 된다. 시험지에 잘 나왔고 동원아 2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올린다. 얼마까지 올린다? 100분의 5. 몇 년 내내 못 올린다? 1년.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동원에 3번. 동원에 3번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올린다가 더 무서울까요? 임대료 올린다가 더 무서울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올리는 게 무서울까요? 보증금 올리는 게 무서울까요? 우리 선생님 좀 경륜이 계시니까 월세가 무서워요? 보증금 무서워요? 보증금이 더 무섭죠? 그렇죠. 당연하죠. 월세의 고통을 몰라서 보증금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월세하면 어차피 없는 거니 월세 좀 올리지만 이래서 5천만 원 올려달라, 3천만 원 올려달라면 아주 난감한 거 이거. 1억 원 올려달라. 요즘 같은 1억 원 올려달라 그러니까 아주 난감한 거 이게. 이 보증금 올려달라면 아주 난감하거든요. 근데 공공임대택이니까 봐줘가지고 쪼개서 낼 수 있어요. 1년에 몇 번까지? 3회. 1년에 3회로 쪼개서 낼 수 있다. 이 보증금 이거 애로사항이 없었던 모양이네. 그러면 이게 세 번 나눠서 내니까 이자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붙여야 되죠. 조금 붙여야 되죠.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기활해서 많이 붙여 먹을까봐, 갑질할까봐 딱 못 박았어요. 1년 만기 정기예금이라고 해놨어요. 그렇게 인생이 돌아가는 거예요. 따뜻한 데서만 살았나 보네. 자, 됐고. 다음. 나머지는 별거 없고요. 옆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이것도 그 내용 중에 내용 있죠? 표준임대차 계약서 내용. 어렵긴 하면 그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어렵긴 하면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뭐가 주로 나왔냐면 몇 번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거든요.
뭐가 나왔느냐? 506조. 이게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게 506조. 기출문제가 많아요. 이거 506조 위에 동그란 3번. 이거 3번. 이거 맨날 찍었어요. 작년에도 찍었고 문제 많이 냈어요. 근데 또 나왔어요. 이건데. 지문 하나. 지문이 몇 개 나오죠? 5개 나오죠? 하나를 여기서 냈어요. 또 하나 저쪽 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성비 있게 문제를 낸 거예요. 지문 하나 위에 동그란 3번 나왔습니다. 이건 뭐 맨날 공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죠. 이게 만약에 공공임대가 5년짜리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5년짜리. 여기 이때 뭐 할까요? 꽉 차면 뭐 하죠? 양도할까요? 분양 전환할까요? 분양 전환하죠? 분양 전환. 그러면 보통 이제 이 법에 빼놓고는 주택 임차법부 조연다 나왔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년씩 뛴다? 메뚜기가? 2년씩 뛰죠? 2년 하니까 이게 4년이 됐죠? 한 번 더 뛰면 몇 년이죠? 6년이 되겠죠? 여기 6년 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중간에 분양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2년 뛰다 보니까 1년 더 기다려야 되겠네? 이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꼭 2년 보장한다. 2년 이내도 괜찮다. 2년 이내.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많이 나왔어요. 중간에 분양전 할 때는 2년 이내도 괜찮다. 그거 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재계약 거절. 계속 나왔죠? 20, 21, 23, 24.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쪽에서 특순이. 저쪽에서 민간임대 특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특순이, 여기 특순이. 계속 나왔으니까. 작년에도 나오고. 특순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저쪽 있죠? 저쪽을 이해할 정도로 보고 보면 돼요. 거의 같으니까. 비슷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특순이에요. 그러니까 대응해야 된다. 자세히 봐야 된다.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예. 특별히 거기 제일 많이 나온 것이 506조 제일 밑에 2번. 1번부터 봅시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상의 그 계약이 끝난 날부터, 시작된 날부터 몇 개월 입주하지 않을 때? 3개월, 이런 거. 원리 임대를 몇 개월 이상 연체할 때? 3개월 연속입니다. 연속. 다음, 분납금. 분납 임대택은 분납금을 몇 개월 이상 연체할 때? 3개월. 여기는 연속이 없어요. 여기 연속이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연속이 없고. 올라갑시다. 거기 4번. 올라가서 4번입니다. 이 공공임대는 집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그 예외가 가나다 똑같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똑같습니다. 가나다 아까 시집 가는 거, 장가간 거 있죠? 결혼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했죠? 설명드렸죠? 저쪽에서. 근데 하나 얘가 또 있어요. 과일구 전용면적이 85 초과하는 주택은 제한다. 집이 있어도 85초가 공공임대 들은 사람은 집이 있어도 계속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40평짜리 공공임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40평짜리에 사는 사람은 공공임대를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다. 이 친구는 집 있다고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하시고. 85초가 제한다. 그 뜻입니다. 나머지는 저쪽에서 했던 거 비슷해요. 됐고. 여기까지는 공공임대 사업자가 임차인 보고 나가라는 거죠. 반대로 507조 밑에 반대 이건 누구한테? 임차인이 공공임대 사업자한테 나 안 할래요 그런 거죠. 그거 읽어보세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 앞에 게 중요합니다. 앞에 게 계속 해마다 나왔어요. 20, 21, 22, 23, 4 계속 나왔잖아요. 다음 508조 전대등제한. 이것도 지문 하나 나왔어요. 작년에 한 문제 내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냈어요. 아주 그냥 나올 만한 게 나온 거예요. 전대등제한. 나올 만한 게 나오는데 전대등제한.
전대 등 제한이란 무엇이냐? 여기 전대 등은 전대하고 양도를 얘기한다. 전대는 세를 또 주는 거죠. 양도는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고 나가버린 겁니다. 둘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첫째, 시험이라는 게 뭐냐? 가르고 상속은 제한다. 이거 나왔어요. 옛날에. 상속은 괜찮다. 상속은 제한다. 이거 나왔고, 옛날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10년 이하짜리입니다. 의무 기간이 10년 이하짜리다. 이때, 기업 이사 가는 거. 근무, 생업, 질병 치료 이사 가는데, 10년 이하짜리입니다. 이때 질병 치료는 몇 년 이상 치료해야 돼요? 1년 이상 치료하죠? 감기 걸려서 시작하는 건 안 돼요. 1년 이상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C번. 그 거리가 직선거리 몇 킬로미터 이상일 것? 40km 이상일 것. 또 디귿에 국외로 이주할 때 몇 년 이상 머무릅니까? 1년. 주택법은 몇 년이죠? 주택법은 전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기 전매 같은 거 할 때 2년이죠, 2년. 쉬운 거는 모르네, 이상하게. 2년 주택법. 여기 1년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3번과 같이 엮어서 2번, 3번 묶습니다. 2번, 3번 묶어서 묶어야 됩니다. 설명드립니다. 근데 이건 옛날에 시험지 나왔는데 지금 이미 한물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옛날에 세종시 지을 때 이거 지었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그때 이겁니다. 2번, 3번은 세종시 같은 거 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기 서울이고 여기 세종시다. 그러면 서울에 A라는 공무원이 서울에 공무원 근무했어요. 근데 세종시로 이제 이전한다고 이제 소문이 돌고 했는데, 그럼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세종시에 뭐부터 만들어야 될까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뭐부터? 청사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종시에. 그래서 그때 이게요.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청사를. 여기다가 청사를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런데 청사 다 완료된 다음에 A가 여기 세종시에 와서 방을 가면 너무 늦잖아요. 미리 공무원이가 특별 분양이나 특별 임대해가지고 특별 임대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특별 분양 문제가 많았죠. 특별 임대합니다.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여기 세종시 근처에 아파트, 임대 아파트 여기 특별 임대 받았어요. 여기 임대 받았습니다. 여기 A가 예를 들어서 임대 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세종시 이사 오려면 뭐부터 완료가 돼야 이사 오죠? 이 청사가 완료돼야 이사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임대는 일단 받아놨는데 비워놓으면 손해잖아요. 그죠? 아직 서울에 사는데. 그래서 이걸 전대합니다. 누구한테? B한테 전대하는데 이 전대 기간을 5년을 했다. 5년을. 5년을 했어요. 5년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청사 만들어진 다음에 상사가 A한테 너 왜 여기서 한다니까 서울에 다니니까 제가 전대 줬거든요. 5년짜리 줘서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대 기간 몇 년 이내로 해야 된다. 거기 넘을 수 없다. 2년. 2년 넘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전대가 끝났으면 이제 끝났어요. 기간이 끝났는데 너 왜 안 오냐? 그러면 안 되고 전대 끝나면 몇 개월 내에 여기 들어와야 된다. 아파트에 3개월 내에 들어와야 돼. 그래가지고 출근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거 3개월, 2년. 이거 중간식 나온 적 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작년 시험제. 이거 4번이 작년 시험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설명드렸어요. 심화강에서. 이 4번이 작년 시험 문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하고 딸이 있다. 엄마 아빠 딸. 근데 이 공공임대택을 누구 명의로 임대받았냐면 딸 명의로 받았어. 딸 명의로.
내 딸이 백마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나가버린단 말이죠. 법정 분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엄마 아빠는 아직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변경한다고요? 엄마 아빠로 변경해가지고 계속 산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변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이혼 나왔어요. 이혼으로 인해서 같은 이체요. 말 하나만 이혼해서 나갔다. 이거 나왔어요. 별로 좋지도 않은 예를 들었어요. 이혼이라고. 저는 그냥 결혼이라고 좋은 걸로 얘기했는데 시험지에 이혼으로 나왔어요. 다음 올라갑시다. 지분정지형 불량택의 전매의 기간. 전매금지 몇 년 이내에서는 전매할 수 없다? 10년 이내. 10년 이내에서는 전매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 거기 거주를 해야 돼요. 몇 년 이내 보면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간은 실제 거주해야 됩니까? 5년 이내. 5년 이내 실제 거주해야 됩니다. 지분정립형은 됐고요. 다음 넘어갑시다. 510조 8번. 510조 밑에 8번입니다. 510조 밑에 8번. 맘대로 이걸 팔아먹었습니다. 양도나 전대했다. 걸렸어요. 그럼 제한받겠죠? 다시 그 임대 등 신청 권한을 몇 년 범위에서 제한한다고요? 4년 범위. 4년 범위. 주택법은 전매금지 같은 거 걸리면 몇 년 범위에서 제한했죠? 10년 범위죠. 10년 범위에서 제한했죠. 이건 4년 범위입니다. 다음. 그 페이지의 가운데 보충. 그 페이지의 가운데 보충. 이건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렵게. 이게 뭐냐면 공공임대아파트에도 애들이 살아야 안 살아요? 그러면 애들 봐줘야 되겠죠? 정식 어린이집 말고 집에서 봐줄 수 있다. 가정 어린이집. 그러면 그 가정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은 일단은 애들을 보니까 거기에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뭐 썬팅도 이쁘게 해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계약 기간을 2년만 줬다. 임대 기간을 2년 줬다. 2년 동안에 언제 다 본전 찾습니까? 그래서 몇 년까지 해준다, 거기. 6년까지 해준다. 그래야지 마음 놓고 어린이집 하겠죠?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원장님은 여기 살려고 들어온 거예요? 운영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운영하려고 들어왔죠? 그래서 동그라미 밑에 4번, 그냥 4번. 그냥 4번. 박스 안에 4번. 꼭 거기 살아야 된다.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원래 임대는 거주해야 되잖아요. 이건 거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니까. 4번. 그런 뜻입니다. 넘어갑시다. 512조. 공공임대택의 매각 제한. 여기가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2, 3년 여기서 나왔습니다. 22, 23. 이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참 기가 막히네. 이거 50년, 3년, 3년 이거 외우는 건데 이거.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쉽게 나올 때 나온다고. 쉽게 나올 때. 그래서 장기전세 몇 년? 20년. 이렇게 외우는데 왜 어려워요? 이거 숫자도 크게 보이는구만 보니까.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속이 되게 쓰려요. 남들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꼭 맞아야 된다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건 점수 주는 거예요. 점수 주는 거. 점수 주는 겁니다. 꼭 외워놓으세요. 이 기간 내면 팔아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고. 근데 예외적으로 팔 수도 있어요. 올라가서. 예외적으로 팔 수도 있다. 기업. 주인끼리. 공공택 사업자에게 사고 팔 때. 그건 괜찮아요. 기업입니다. 주인끼리 파는 거니까. 공공택 사업자에게 하는 거니까. 괜찮고. 니은. 임대 의무기간이 얼마 지났을 때? 2분의 1이 지나가지고 임차인의 협의하면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2번 공공임대택의 우선분양 등 이것도 장인이 나왔어요. 한 문제 가지고 되게 울고먹었어요. 한 문제 내면서 이리저리 다 해먹었어요. 아주 뭐냐면 우선분양 전환등이란 뭐냐? 우선분양 전환등입니다. 거기 공공임대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임차인이 살고 있었죠. 어떠한 꿈을 갖고 기간이 꽉 차면 분양 전환 받을 꿈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므로 우선권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우선권 줘야 되겠죠. 특별히 집이 있는 자들일까요? 집이 없는 자들일까요? 집이 없는 자들. 그거예요. 자, A. 입주 날부터 분양 전할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무주택. 됐죠? 거주 무주택. B. 상속이나 판결로 집이 생겼어요. 중간에. 그걸 빨리 처분해야 되겠죠? 처분해서 무주택으로 되고 거주했어요. 되겠죠? C. 아까 외국 나거나 그럴 때는 중간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팔아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중간에 사갖고 온 사람.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계속 거주하고 무주택이면 그 임대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D. 이건 참 재밌어요. 이 공공 임대택이 인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선착순이니까. 그런 사람도 계속 거주하면 분양전을 받는데 집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기준 안 해놨어요. 아주 좋게. 누구? 공공택 사업자 마음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당신 계속 거주했지? 근데 내가 이번에는 이걸 그때 이제 분양 시점이다. 딱 방을 붙이는 거예요. 집이 없는 자면 집이 없는 자가 되는 거고, 집이 있는 자면 집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수가 세면 집이 없는 자 이렇게 할 것이고, 잘 안 팔리면 집이 있는 자도 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소유 기준을 그때 정할 거니까. 누구한테 좋은 얘기다 이건? 공공사업자한테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놨어요, 법을 갖다가. 그 다음에 2. 또는 2입니다. 이거는 85초가죠? 큰 거잖아요. 여기 무주택 있어요, 없어요? 거주만 하면 돼요. 집이 있는 사람도 분양받아요. 집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팔 사람이 없어요. 비싸서. 40평짜리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주만 하면 된다. 집이 있어도 괜찮다. 무주택을 요하지 않는다. 다음, 또는 2번. 그래서 이제 우선전환 분양 받으셔 했으면 통보받으면 보통 몇 개월 내에 분양 전환 해야 됩니까? 계약 체결합니까? 6개월 내. 그리고 10년짜리는 몇 개월 내에 체결해야 되고 12개월 내에 체결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뭐냐면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이거든요. 감정평가 금액인데 이때 6개월, 12개월 내에 안 해요. 임차인들이. 그럼 열받으면 제3자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4번. 공공사업자는 얘네들이 응하지 않아서 열받으면 제3자한테 팔아먹는데 이때는 가격을 깎아서 팔 수 있어요. 가격 이하로. 그죠? 약로지 그러면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제3자한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5번. 기본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아파트 가격은 감정평가. 근데 이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시장군수가 감정평가하는 거니까. 감정평가하게 되니까. 금액을 전하니까. 그러면 불만 있으면 공공택 사업자도 이의제기 할 수 있고 임차인도 이의제기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비싸다 그러면 임차인이 이의제기겠죠. 너무 싸게 평가되면 공공택 사업자가 이의제기겠죠. 몇 번 더 할 수 있어요. 감정을. 한 번. 한 차례만 재평가할 수 있다.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옆에 특별손실담금. 이거는 말이에요. 전에 아주 쉽게 나왔어요. 이렇게 내었어요. 주관식. 공공임대택의 공공택 사업자가 주유소를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걸 뭐라 한다? 특별손실담금. 정령 나왔어요. 아주 쉽게 나왔어요. 특별손실담금. 이것도 특별손실담금은 공공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거예요? 그냥 적립하는 거예요? 적립하는 겁니다.
대상급이 세 가지예요. 대상 세 가지 있고 똑같아요. 최초 입대일에 넘겨준다. 똑같죠? 최초 입대 넘겨주면 이해하셨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때 장기성 계획을 수립하는데 누가 장기성 계획을 수립할까요? 공공택 사업자가 장기성 계획을 수립하죠. 그래가지고 사용검사권자한테 주게 되죠. 그러면 사용검사권자한테 주게 되면 원래 공동택관리법은 관리처한테 인계한다 되어 있죠.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관리사무소에다 갖춰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떻게 정립하느냐? 저쪽은 똑같아요. 1년이 지난 날에서 다르죠. 근데 민간은 만분의 1이었죠. 여기는 만분의 4와 만분의 1 두 가지가 있다.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 동그라미 1번. 민간은 공동관리했죠. 공동관리했어요. 시장구조하고. 근데 여기는 혼자서 금융회사에 따로 관리해서 관리한다. 됐죠? 혼자 관리. 두 번째. 똑같아요. 저쪽하고. 돈을 쓰려면 원래 저쪽은 소재지 관할 시장구조 공동 협의한다고 그랬죠? 협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돈 쓰려면. 근데 여기는 주소지 관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지만 민법적으로 이게 안 맞는 말이다 그랬어요. 주소라는 것은 권리체의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공임대택은 목적물 물건이잖아요. 권리체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은 공공임대택의 주소지 관할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저쪽은 소지지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똑같아요. 저쪽과. 특별선 진단권 적립 여부 금액을 갖다가 시장구수가 누구한테 올리고 시도의사. 또 시도의사는 누구한테 올리고 국토교통장관이죠. 저쪽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택 특별법은 시험지 나오는 게 쌈박해요. 눈에 딱딱 띄어요. 두 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다 맞았을 겁니다. 찍은 건 다 나왔으니까. 중요한 건 다 찍어드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6편 공공택 특별법 끝내고 쉬었다가 7편이죠? 6편, 5편 끝내고 6편 도시 및 주거행위 정의법을 갖다가 우리가 524쪽은 33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